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 1위가 원래 중국이었는데, 멕시코로 바뀌었다. 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요. 네. 멕시코가 늘어나는데 결국, 근데 이제 뭐, 요런 경우는 멕시코의 공장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쿠션을 쳐서 들어가는 부분도 어, 있고, 한국도 그럴 거고, 뭐 이렇게 기타 국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뭐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눈에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멕시코하고 친해지면 이민자를 받는 겁니까? 막 받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최근, 그건 다른 그, 문제겠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장벽이 약간 느슨해져서 아, 약간 넘어왔다고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약간 넘어왔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바이든 초기는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 뭐, 최근에 좀 와서 그 음, 일자리 그런 것도 가격 싼 네. 거는, 가격이 낮은 거는 그쪽이 좀 같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일단 음, 그렇고. 그 다음은 요건 이제 어제는 시티 거였는데 요거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카드 사용 내역, 그러니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보시면은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줄었는데 평균 줄었어요. 줄었는데 요게 이제 아마 휘발유 그것도 있는데 요게 지금 약간씩 준 내용이긴 하지만 뭘 음, 또 보여줬냐면 그 플로리다는 플로리다가 급격하게 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있고 기타 이제 나머지가 있으니까 이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여긴 태풍이 아니라 허리케인 때문에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준 게 아니냐. 음, 예, 그 부분도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8월 허리케인 때문에 소비자 지출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 사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번 네. 당한 곳은.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요것도 있기 때문에 9월 되면은 생각보다 또 이렇게 추세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 지출이. 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최근 그니까 이직이라 그러죠. 잡스위처, 그렇죠. 요거와 이직, 관련, 이직. 예, 예. 뭐 우리말로 이직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따른 임금 상승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음, 떨어졌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월마트 신설 점포에는 거기에 있는 임금이 제일 낮다면서요. 점포 예. 중에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임금이 이제 추세가 서비스 업종 쪽으로도 뭐 좀 많이 낮아지는 거, 그 배달 운송부터 해서 뭐 이런 게 많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어, 예, 그런 불법 이민까지도 조금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좋은 겁니까? 임금이 빠지면? 물가가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예, 어,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게 좀 있죠. 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는 뭐 이 정도 하고, 예. 제가 어제 뭐 엿먹인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헤드 골칫거리, 새로운 골칫거리를 예.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재선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설문조사를 하면, 예.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바이든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기사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죠. 그 예, 여자분 예, 예, 예. 부통령이. 그러니까 뭐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그런 기사까지도 봤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현재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여기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하고 약간 이제 긴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 재선거 관련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백악관하고의 어떤 영향력 확보,
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 지원이나 뭐 핵 프로그램, 뭐 이런 그 좀 더 다양한 걸 이제 미국한테 좀 뜯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그런 그 장기적인 야망과 전략적인 사고가 이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번 그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 이, 이 바이든 그 재선에 대한 부분, 네. 현지의 어떤 그 느낌? 뭐 이런 그 설문조사는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나이가 그 잠깐 깜빡깜빡하고 치매기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하면서 그,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있더라. 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건 뭐냐면, 그, BNP 파리바의, 그레그 볼트, 뭐, 이게 뭐죠? 이분이, 아, 어, 그냥, 보틀이라는 그냥 이분이, 그분이라고 해요. 그냥 바우틀. 그분이. 네. 그냥 그분이. 이 마지막 남은 그 약세론자가 네. 일단 그 약세론을 철회시키면서 연말 어, 4,150, 예, 어, 4,150 정도. 그때 이게 3,000 얼마였어? 3,400만가?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은 저희 마이클슨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 그 업전에 한번 철회했잖아요. 아, 어, 악세론, 자, 그 네, 진짜 예, 그, 철회했죠. 예, 예. 철회하고, 예, 음, 여기가 이제, 비기스트래요, 비기스트.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 같았어요. 3,000 어, 예, 그랬는데 이제, 하고 4,150으로 올렸다. 어,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결국에는 이 데이터의 저항에 놀랐다. 즉 경제 음, 데이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뭐 이거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4천 그 초반대 제일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 뭐 지수가 조정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음, 이게 그 경제가 너무 그 생각보다 그 미국 경제가 좋다. 데이터가 음, 너무 좋다라는 거에 뭐 인정을 해야죠.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애널리스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렇죠. 데이터 예, 기반. 그렇게 보면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 중에 이번 그 어제까지 주식으로는 약 22억 달러가 유입됐고 채권으로는 40억 달러 유입이 됐어요. 그다음에 음, 금은 7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어, 그다음에 기술주는 11주 만에 첫 유출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파는군요. 빠졌고, 네, 팔았고, 통신주도 2022년 9월 이후 최대 규모 유출이 있었고요. 이머징 마켓 주식도 9주 만에 첫 유출이 있었고, 일본 주식이 5월 이후에 최대 규모 유출이 있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기술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쪽의 주식을, 섹터를 샀다는 거겠죠. 그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어제 그 장 마감 후에다 그 CNBC 인터뷰했나? 이 다모다란 이 교수분이 테크주에 대해서 오버밸류드 되어 아, 있어서 연말에 런아웃 오브 그러니까 이제 오버밸류 된 거 이제 그러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이야기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근데 이제 뭐 테크주 빠지면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수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이게 오버밸류 된 거는 사실이지만 이대로 그냥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실적이 개선되면 좋은 거니까 이분도 이게 음, 빠진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으면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밀릴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한 거니까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은 모건 스탠리 애플에 대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댄 아이브스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에,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리스크냐 네. 또는 모어 바크 댄 바이트 해서 보통 걔가 이제 두려울 때 막 찢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신 있으면 물어버리지. 그런 거죠. 이게 뭐 그런 거죠. 그 더 어, 심하게 짖는 거죠. 잠깐만 제가 그러니까 중국이 물어볼게요. 골드한테. 네. 그렇답니다. 강아지가. 걔가 막 사납게 짖는 거는
자기가 이 두렵기 때문에 더 심하게 짓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네.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바이트를 했을 텐데 그냥 짓는 거다. 뭐 아니 어쨌든 이거냐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쪽에 좀 더 내용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이틀간 이제 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뉴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움직임이 향후에 혹시나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좀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안 좋은 부분을 최대한 다 반영한 다음에 아니면 반등하면 되니까요. 주식이란 게 반등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움직이는 거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추가로 뭐 더 하락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비중은 거의 안 바꾸고 215달러 그대로 이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에버코어도 지금 그 210달러고 중국 매출이 약 19%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기보다는 헤드라인 이슈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CT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폰 이거에 대해서 아이폰 15, 그 15에 대해서는 되게 뭐 괜찮게 보나 봐요. 이 프로 모델 가격도 지금 100에서 200달러 인상한다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을 이렇게 하면 200 얼마짜리가 되죠? 맥스 프로 맥스는 아마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200 거의 3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200만 후반대, 그죠? 네, 후반대죠. 네. 후반대에서 또 올리면은 또 이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그 12가 이제 교체 주기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느 보고 중국에 관련된 것도 헤드라인 리스크일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 다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쪽 파이퍼 샌들러는 이제 어떤 더 큰 추세의 일부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중 간의 어떤 디커플링일지 또는 뭐 위험을 제거하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중국의 위험을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도 저도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골칫거리 같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의존도,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2022년 초부터 실적이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그 얘가 이제 스타벅스다. 어, 예. 그렇게 뭐 스타벅스도 그 나이키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테크 기업들은 약 15%가 중국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뭐 매출의 15%겠죠. S&P 500 전체로는 한 7.5% 정도 노출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테크 중에 반도체는 한 30%가 노출되어 있다. 반도체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거죠. 그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좀 더 이제 계속 중간중간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폰만의 그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이 되면서 중국 노출이 많은 기업은 상당 기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데나이브스는 이야기했죠. 여기도 이제 어, 요거 짓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조 그 애플 제조 쪽 이야기인데 여기 데나이브스는 오히려 이제 중국 내 최고의 어떤 고용주이기 때문에 많이 그 고용을 하잖아요. 애플이 네. 네. 폭스콘을 통해서 뭐 하고 있기 그리고 이제 매장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고, 뭐
공무원이든 국영이든 이 정도에서 이제 뭐 끝내지 이걸 갖다가 막 그 개인 소비자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개인 소비자한테 강요하기 또 어렵고 또 그렇게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에, 너무 이제 건들면 이 고용에도 또 타격이 가니까, 그러니까 일정 그걸 좀, 그리고 애플하고의 관계가 또 괜찮기 때문에 중국이, 뭐 그런 거를 따지면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뭐 내용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하웨이가 어제 내놓으면서 어제 뭐 퀄컴이든 좀 뭐 장비주가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분해해서 이제 분석한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 아, 그니까 딱 하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를 제외하면 다 중국 국내산이죠. 그러니까 중국산이죠. 음, 중국 내부 그 맞춤형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뭐 통신 칩이나, 와이파이나 이런 그 전체 통신과 관련된 부분 칩도 그렇고, 음, 그런 것도 뭐 위성통신 무슨 회사라고 거기서 만들었고 뭐 했다는데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이제 시스템 온 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국내선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국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얘들의 더 안 쓰는 거 아니냐. 음, 그냥 이들이 중국 내에서 쓰고 그 중국 내 건 중국에서 하고 해외에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도체 장비주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음, 좀 보면 되고 다음은 이, 요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중국의 럭셔리 그 소비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처럼 럭셔리 브랜드는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그 돌아오고 있는데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거 이미지인데 뭐 LVMH나 케이링이나 헤르메스를 보면 그 전 세계적인 부분은 그렇게 증가율이 좀 아시아 퍼시픽 여기가 늘어난 게 보이잖아요. 까만색이 이제 훨씬 많이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네. 에르메스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에르메스랑 뭐 프라다, 뭐 LVMH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매 판매율이 증가율이 둔화된 데 불구하고 글로벌 명품 시장은 어, 중국이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 그래서 음, 어, 죽지 않는다 여기는 쉽지 이렇게 좀 않는다. 네, 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 상관없는 뉴스인데 뭐 요즘 그 미국 그 워싱턴 포스트에 에,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뭐 이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고통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닌 오히려 이제 레닌주의가 에 대한 이제 실패에 대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존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소련은 그 레니니즘 그러니까 레닌주의라는 거를 어 소련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중국에서 이걸 하고 있대요. 근데 정치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현대화, 아, 그 현대적인 어떤 그 모더너리티와 관련돼서 이 레닌주의하고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예. 네, 뭐 그래서 어, 중국이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을 자꾸 더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보면 어, 그 소위 말하는 이 현대적인 이걸 더 강조하고 더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공산당 위주로 더 가버렸잖아요. 독재로 네. 가면서. 그래서 이 민첩성이 떨어진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이걸 더 강조하면 좀 따라잡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모건 스탠리에서 메타에 대해서 이 내년 EPS를 20달러를 그 달성할 수 있다고 이제 전망했거든요. 네. 20달러면은 지금 현재 그 메타의 내년 그 포워드 EP, 그러니까 넥스트 Y, 그러니까 내년 그 EPS 전망이 어디 갔죠? EPS가 여기 있네요. 16.80이거든요. 음, 네, 16.80달러인데 20이니까 훨씬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가 약 한 20% 정도 업사이드 여력이 더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포워드 PR로 뭐 지금 18배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60달러가 가야 되는 거고 네. 20배 정도면 400달러도 가능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코어 광고 매출이고 릴스의 수익화 문제 이게 잘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아까 스노우 이제 이야기했는 스노우플레이크 이야기인데 계속 그 골드만삭스 그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그 좋게 이야기하면서 어제도 안 빠졌어요. 장이 빠지는데 그게 그 CF가 뭐라고 했냐면 그 최근 소비 패턴이 고무적이다. 음, 상위 10개 고객 중 7개가 기대치를 지금 상회하고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스노우파크나 컨테이너즈 서비스를 고려하면은 자기들이 세운 2030년까지의 매출 100억 달러 목표는 달성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계속 안 바꾸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걸 안 음, 줄이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 계속적인 문제, 이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는 7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월별,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그 최적화라는 게 그 한 번에 몽창 그 1년짜리 계약을 안 하고 계속 그 타이트하게 계약을 해 나가는 거거든. 끊어서. 근데 그 네. 월별 구매에서 약정 계약, 그러니까 1년짜리나 이렇게 긴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 음,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비즈니스를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가 78%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애저가 20%, 구글 클라우드가 2%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아마존과의 관계가 가장 높죠.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중소 기업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가장 비중이 높고요. 다만 그 구글 클라우드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격도 높대요. 이제 이게 비싸긴 해요. 여기가 네. 얘들이 쓰는 게 그래서 그 가격도 인상 중이 있고 해서 좀 마진 같은 게 높은가 봐요. 규모는 그 비중은 적어도 그래서 어, 더 나은 참여 기회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일부 고객 요청으로 오라클의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브릭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와 그 데이터브릭스를 같이 쓰고 있다. 고객이 중첩되죠. 겹치는 네. 그런 구조인데 각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쓴다. 다만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놓다 보니까 네. 서로 영역이 더 겹치기 시작한다. 음, 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 향후에 가면 이 말은 경쟁 구도로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러면은 이 다들 걱정하는 게 이 지금 이 3사에 의존하잖아요. 구글 음, 클라우드 3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냅스랑 그다음에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의 빅커리가 있는데 이게 얘들이 어, 그 시냅스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 구현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안 좋고, 음, 레드시프트는 확장성이 없고요. 빅쿼리는 너무 비싸서 아직까지는 이 스노플레이크의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들도 이제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어, 이 고객들이 여기로 넘어가지 않는 거고, 가장 대체 많이 되는 거는 옛날 기술인 뭐 하둡이나 SQL 서버 같은 게 이제 많이 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음, 기존 쓰던 거에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많이 넘어가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버도 여기서 나왔는데, 우버는 올 하반기 그 배달 성장률이 14%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내년 광고 매출이 약 10억 달러를 돌파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늘어났다. 그다음에 어, 그래서 더 많은 바이백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그냥 모건 스탠리가 향후 12개월 동안 보유할 최고 주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길래 그냥 긁어왔습니다. 네. 보시고 뭐 잘 모르시는 거는 뭐 이상은 에머슨 일렉트릭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닥터페퍼도 있네요. 닥터페퍼도 아, 있고요. 퀴리그 닥터페퍼? 예, 네네네. 예. 그다음에 M&T 뱅크 있고, 뭐 다들 아시는 메드트로닉도 있고요. 뉴 음, 포트리스 에너지, 뭐 그다음에 모르는 거, 셔먼 윌리엄스 정도는 아실 것 같고, 뭐 그래서 음, 다들 뭐 좀 많이 아시는 기업 위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